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54번째 주역 내택 귀맥계가 되겠습니다. 귀맥계. 이 귀는 여기는 뭐 지난번에 또 개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시집 간다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매를 손날의 누임의 자를 손날의 누임이고요. 내택계인데 왜 그렇게 형상을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네요, 그렇죠? 위에는 뭡니까? 사진내, 뭐 요거는 이택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택인데, 요 택은 우리가 감정을 딸 때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즐거워한다, 즐거움이고, 그것도 또 가정사를 기준으로 한 작은 소년을 뜻입니다. 소년. 그리고 요거는 내는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인다. 그리고 또 내는 요것도 소녀라면 요거는 장성한 남자다, 그런 장남은 그런 의미인데요. 가문형을 보니까 소녀가 즐거워서 요 남자를 움직여서 결혼하는 행상, 바로 그런 행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 김연아에서 시집을 가는 그런 행상입니다. 그 시집을 가긴 가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나 보니까 남자가 주도적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주도적으로 시금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만보니까 여자가 이제 좋았어. 남자를 움직여서 결혼하는 그런 행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주역에서는 이런 행상을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개사 부분을 이렇게 해놨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 귀매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가면 흉하다라고 하네요. 흉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유리라고 하네요.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좀 나중에 끝부분에 다시 또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현 단계에서 먼저 설명해 간다면, 세상사 있잖아요. 뭐 꽃이 있으니까 벌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은 남자를 뿌리고 꽃은 여자로 비유를 한다면 남자가 이렇게 쫓아가는 행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는 그런 행국인데, 이 행상은 반대로 여자가 이제 너무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 행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도전계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53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거꾸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여기 올라오고, 그 다음 여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오손풍이라고 요거는 칠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칠간산. 그래서 풍산 점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서로 이제 도전계인데, 지난번에는 요 자리는 빼고는 다 자리가 바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음인데 음이 왔고, 양자리는 양이 왔고, 음자리인데 음이 왔고, 요거는 양자리인데 양이 왔기 때문에 요 처음하고 끝자리 빼면 다 자리가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바로 거꾸로, 여기 처음에 양자리인데 양이 왔고, 여기 음자는 음이 왔는데 나머지는 다 자리가 바르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또 해석을 한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자리가 그렇게 틀려 먹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자리가 바르니까 본첩으로 간다. 근데 요거는 자리가 바르지 아니니까 이따 효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첩으로 많이 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 만사가 다 순리대로 행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효사 부분 또 살펴봐 드리고 또 끝부분에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어떻게 점을 치냐 하면 바로 요거는 밑에는 택이잖아요. 그죠? 이택이고 요거는 자 사진 예니까 맨 처음에 4를 뽑고 2를 뽑았을 때 어떻게 점을 해석할 것인지는 끝부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번째 내택 기맥괴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를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조구, 양이 왔네요. 양이 왔는데 그래서 조구를 하고 이쯤 다 시집 간다는 뜻입니다. 누이 동생을 시집을 보는데 제로서 보냈네요. 제는 따져보면 이겁니다. 뭐냐면 동서라 그러잖아요. 동서. 그러니까 첩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파능리, 전렴바리가 능이 그를 걷는 형국이네요. 가서 길하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이 형상상으로 보면 때론 이 채를 정략 결혼일 수도 있는 거고 정략 결혼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따지면 정략 결혼일 수도 보면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정략 결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둘째로 또 만약에 또 첩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형식이다. 바로 보면 됩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묘능시 애꾸는 묘자네요. 애꾸눈이 보는 형국이다. 유인지정이라 유인이라 말은 거할 유자거든요. 만약에 산정 수도한다는 느낌을 보면 됩니다. 유인. 그러니까 거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위에처럼 첩으로 간다 하더라도 보고도 못 본 척 그러니까 서로 본처를 잘 위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없는 듯이 생활하면 애꿎눈이 보는 것처럼 만사 형통이지 않느냐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시집을 보냈니까 이수로 보냈네요. 이수. 이 이수는 모름지기수 뭐로 두목 그런 의미잖아요. 어쨌든 좋게 가긴 갔는데 좋은 자리로. 그러나 좋은 자리를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수가 또 특수임 수거든요.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한테에게 못생긴 남자로서 시집을 갔는데 돌아왔어. 또 시집을 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더니 또 첩으로 갔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김해 이거는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홍기를 놓쳤네요. 그죠? 홍기를 놓쳤는데 연부 늦게 결혼했지만 때가 있다라고 하네요. 때가 있다. 왜냐면 여기 외께 있어 여기가 엄자리잖아요. 그렇죠? 엄자리인데 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엄자리 짝이 없지만 그래도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간다. 그럽니다. 그다음 제얼김에는 옛날에 언나라에 제얼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손나라에 매를 시집 보낼 때 그 군의 이거는 그 어떤 것잖아요. 매랑이라고 하거든요. 매랑. 그러니까 소매를 떴습니다. 소매. 그 군의 소매가 이때 군의 소매라 말은 이 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뜻하는 게죠. 공주 동생이니까.
공주로 소매가 불려기제, 그 따라가는 제, 첩의 량매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됐다. 뭐 공주가 시집 가니까 누구는 따라 붙여 보내겠죠. 그보다 더 못하게 따라가는데 월기망이라 다리 꽉 차지 않네요. 길하다. 다리 꽉 차지 않다는 것은 행색을 좀 부족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상륙 언유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광, 여자가 광주리를 이어받은데 무실, 열매가 없네요. 사극양, 양, 선비가 양을 찔렀는데 피가 없다. 무불이 이로 바꿔다. 이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갈 때 광주리로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빈 털터리로 보냈네요. 그리고 선비가 다시 또 제자재를 뗀다는 뭐 피를 갖고 하니까 큰 데는 뭐 소를 잡지만 작은 집은 뭐 양을 잡았다네요. 그런데 양을 잡았는데 피가 없으니까 제사상에 설 수도 없네. 그러니까 무불이라니까 유리한 법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되고, 한 번은 좀 뭐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여자가 광을 이제 시집 가기는 갔는데 무실, 열매가 없다는 뜻은 자궁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또 남자가 상합을 했는데 여자가 또 뭐 무월경이다 보니 애가 없다, 그런 뜻으로 좀 표현합니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제가 또 나중에 그 부분에다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 부분 잘 살펴봤나요? 그렇죠. 세상사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과거에도 뭐 아마 여러 가지 남녀 간의 데이트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있었나 보니까 부모가 때를 효사분을 말했다시면 때를 기다리고 다 결혼시켜 줬을 텐데 그렇게 바깥에서 총알대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뭔가 모르게 자꾸 실패를 하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데, 이걸 갖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걸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도 남자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주위에 결혼하는 거 보면 이 남자가 대시를 해서 결혼을 시키면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는 대부분 끝까지 잘 간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한 거는 뭔가 모르게 끝까지 잘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주역의 개사 부분에도 보면 그와 같이 가면 어떻게 돼? 결국은 흉하고 유리할 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 이치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 모르겠지만 여자는 정숙하게 잘 갖고 놓고 또 외모도 갖고 놓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꽃이 화려하면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요조숙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요조숙녀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있으면 이제 남자가 대치를 해오면 그렇게 이제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가면 좀 흉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 요렇게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걸 갖고 이제 뭐를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영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종 끝까지 간다. 영종 마침내 영종 끝이 영원히 끝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만, 이제 결혼하면 영원히 결혼한다고 영원히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가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폐라고 했네. 지폐. 이거는 상피한다는 때인데 패가 있음을 알아라고 하네요. 이 말은 떨어질 패자인데 이렇게 부부간에 결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영종을 약속을 하지만 뭐 서로가 합의 안 맞으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응을 잘 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상응을 잘 해라.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 결혼 생활을 잘 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효사 부분도 설명을 잠시 해드렸다시피 이 뒤에서 우리가 절름발이가 걷잖아요, 그렇죠? 절름발이가 걸을 때 뒤에서 따라 걷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꽃눈이 만사가 봄다는 뜻하는 것은 이 애꽃눈은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애꽃눈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도 못 본 척 그런 식으로 회비를 하듯이 그렇게 부부간에도 그런 식으로 잘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가 뒤에 간다든지 남자가 또 여자가 남자의 어떤 그랬던 뭐 행동을 뭔가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 상응이 잘 돼서 영원토록 가는데 그렇지 않냐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폐 깨어질 수 있는 점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걸 점을 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4와 2가 나왔을 때 계약하러 갔다 라고 보면 내가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된 뭐 규절을 그러네. 잘못된 문구가 있을 수 있다. 잘못된 문구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봐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한테 반드시 이 계약을 다시 읽어보면 반드시 내한테 불리한 조항, 불리한 사항이 삽입되어 있으니 그걸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점이 나왔는데 데이터를 갖다 뭐 선을 보러 갔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허점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서 너무 매몰하지 말라.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요게는 나왔을 때는 오늘 하루 일진이 별로 좋지는 않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도를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루는 정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법을 어기는 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결국 좋지 않은 행복이 나오니 없으면 이날만이라도 좀 법을 좀 지키고 법을 지킨다면 다른 게 아니죠. 뭐 차를 운전 많이 하니 교통법규 이외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잘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라는 거고 오늘만 만약에 사업상 누굴 만든다 그러면 이상한 곳에 많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단란주점이나 그런 데도 갈 수도 있으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과거에 제가 읽었던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영종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나는 대목이 율곡 선생이 어릴 때 외가에서 컸는데 외가의 종이 여자가 종이 이웃집의 남자한테 뭐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좀 한번 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써줬다요. 뭐냐면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은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름이 흩어지고 달도 점점 맨 처음에 반달이 했다가 온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름은 흩어지고 달은 이렇게 점점 변하지만
내 마음은, 그대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로 써서 보냈다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자가 너무 벌써 나부된다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가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뭐, 요즘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뭐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냐, 여자가 너무 먼저 대시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망고의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고, 양이 있으면 또 음이 있는데, 음이 있기 마련인데, 다 음과 양의 이치라는 것은 다 제 자리가 있는 거죠. 아까 봤을 때 앞에 효는 자리가 다 맞았지만 지금 효는 자리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가 맞는다는 뜻은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이 바로 저희 생각입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이 꽃이 벌과 나비를 찾아갈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주면 어떻겠냐 생각되어집니다.